자,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수많은 것을 생성해내는 생성의 홍수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을 지켜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,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의 챗 GPT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. 챗 GPT를요, 생성형 AI라고도 부릅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성해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생성하는 이 답이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, 그림도 될 수도 있고, 영상, 음악, 심지어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2023년 2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요, 경영대학 학장님이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했습니다. 경영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딱 맞는 연설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 학장님이 연설을 마치고, 자, 제가 지금 한 졸업 축사 연설은 제가 챗 GPT에 경영대학 졸업생에게 필요한 축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챗 GPT가 만들어진 축사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이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대학 교육은요, 이 생성형 AI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챗봇이 작성한 에세이를 학생들이 제출하고 높은 점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겁니다. 그래서 이 챗봇을 통해서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요, 챗봇이 작성한 논문을 찾아내는 프로그램들도 지금 앞다퉈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, 오히려 교육에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처음에 전자계산기가 나왔을 때 1975년 미국의 수학교육자문위원회에서 수학교육에 있어서 이 전자계산기를 활용할 것이냐 마냐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. 계산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수학교육인데 계산기에 맡겨버리면 되냐는 그런 주장과 수학의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, 이 맞선 논쟁이 무려 10년을 지속하다가 결국은 수학교육에서 전자계산기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방안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. 자, 또 1990년대 디지털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면서 문법 및 철자 검사 기능이 개발되면서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문법과 철자를 다 알아서 고쳐주는 것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문법이나 맞춤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니까 학력 저하가 올 거다라는 주장과, 글쓰기의 본질은 자신의 생각을 글의 목적에 맞게끔 표현해내는 거지 문법이나 철자 공부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입니다. 결국은 이 논쟁도 글쓰기 교육이 문법이나 철자 교육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처음에 사진기가 나왔을 때 화가들은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. 아, 이제 우리 밥벌이 끝났구나. 그런데 그렇습니까? 그렇지 않지요. 사진기가 정확히 정밀하게 사람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도 화가는 화가로서, 예술적 영역으로서 지금 각광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어떻게 보면요, 이렇게 이런 기술의 발전은 잘 편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는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교육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전에는요, 정보가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고 도서관을 찾아 뒤졌습니다.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검색 사이트가 나오면서 이제는 앉아서 검색을 통해서 그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는 시대를 살았습니다. 그런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요,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찾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재창조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몫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대량이 되고 알아서 창조되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. 이제는 기다림이나 인내의 시간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. 저는 이런 생성형 AI 시대는 우리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저는 지난 2017년에 이 습의 시대라는 책을 내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. 전 챗 GPT에 제가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취미가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? 정말로 오류투성이고 아직도 보완하고 수정할 게 참 많더라고요. 앞으로 또 이 거짓된 정보들, 홍수처럼
불어날 거기 때문에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검사와 변호사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. 근데 어느 한 데이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지게 되겠죠. 자,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수많은 것을 생성해내는 생성의 홍수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. 자,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. 중심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고,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명상이 좋다고 하냐면요, 명상은 자기 자신의 몸과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잠기는 시간입니다. 이제는 인내와 기다림을 점점 안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?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는 것을 못 참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음을 수련을 하고 인내와 꾸준히 수련할 수 있는 또 내공을 기르는 것, 그것의 기본 훈련이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식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뭐든지 인터넷에서 찾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또 양질의 책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읽는 그 지식 수련이야말로 생성형 AI가 쏟아내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표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통역해주는 시대에 무슨 외국어 공부가 필요하냐고 합니다. 저는 이런 시대에 외국어 하나를 꾸준히 수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요, 정말로 꾸준한 지식 수련과 여러 가지 수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취미가 유도, 주짓수 등의 무도를 하고 있고요. 또 악기로는 드럼을 지금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끝도 없는 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모든 악기가 그렇겠지만요, 이 드럼이라는 악기도 정말 일종의 수련을 하는 악기입니다. 정확히 칼박을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는,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이가 먹어서도 60, 70, 80이 돼서도 꾸준히 수련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무도지요. AI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이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꾸준한 수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 활용해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.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